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슈리입니다. 네, 현재 니오의 도움으로 니오의 ET5 시승기를 찍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일주일 빌려서 타죠. 그래서 거의 1000km 가까이로 운행을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하는 시승기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니오 ET5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니오 차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고요. 네. 시작가가 32만 위안 얼마에 시작을 하고, 배터리를 이제 렌트식, 구독식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거로 돌리게 된다 그러면은 27만 얼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0kWh일 경우에는 대략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100kWh 배터리, 네, 최고 트림이죠. 이걸 타고 있는데 대략 주행거리가 딱 제 이제 출퇴근 거리 98km거든요. 왕복으로 해가지고 이제 196, 7 뭐 요 정도 나오는데, 요거를 딱 이제 두 번 왕복을 할 수 있고 조금 남더라고요. 5%, 4% 요 정도. 그래서 얘의 이제 고속 복합 주행거리는 대략 고속 주행거리라고 해야겠죠. 고속 주행거리는 400km가 조금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20 정도.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에는요, 배터리 수압이 있다 보니까 니오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회생제동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설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회생제동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선택에 들어가 보면은 회생제동이 극저, 저, 표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았을 때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극저로 해놨을 때 회생제동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닌 경우에는 12kW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껴지는 승차감에 대한 불편함, 이 부분을 이제 배터리 수압을 통하여 해소하고 대신 승차감을 좀 극도로 강화시킨 그런 포인트를 가진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전기차에 익숙해져 가지고 충전을 할 때 계획적으로 이때 충전하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서 다니지만, 사실 일반적인 내연차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계획 세우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얘는 바로 그냥 교환해버리면 됩니다. 한 6분밖에 안 걸리고, 가는데도 일단은 수조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집 근처 반경 5km 이내에 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요.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교환하는데 6분, 25분, 막 길어야 한 25분, 20분? 요 정도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연차에서 기름 넣던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대가 잘못 걸리면, 가서 이제 피크타임에 걸리면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상당히 편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주행 질감은 벤츠 C클래스와 방향성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약간 컴포트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컴포트 하긴 하지만, 우리는 편안한 차지만 우리의 출력은 무시무시하다, 뭐 이런 느낌. 제로팩이 4초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포트 위주의 차량이면서 스포츠성을 어느 정도 보유한 차, 뭐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의사항은 너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마, 통풍, 뭐 에어컨을 앱을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부분 쭉 가면은 여기 안마 있죠. 통풍이 있죠. 뭐 앱으로 컨트롤 다, 중앙 인포 모니터에서 다 컨트롤되고, 노미를 불러서 음성 명령으로 해도 되는 건 역시나 중국 차들이 최근 테슬라 따라하기를 통해서 많이 발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어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중국에서 쓰시는 데는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제 언어도 어느 정도 대부분 인식을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뭐 중국어가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이 직발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자, 지금 제가 파일럿 L2급을 쳤죠. 지금 이 부분은 니오는 아직 HD 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수준의 L2.5급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L2.5급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전체적인 이 주행 보조의 느낌은 조금 도전적이고 약간 좌측에 쏠려 있는 느낌,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추월 기능은 무조건 운전자가 입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인식 자체는 되게 잘한다. 이 인식 자체를 너무 잘해서 좀 문제인 게 조금만 이제 차가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오려는 듯한 이렇게 뭐 차선을 제 앞을 이렇게 가로막으려는 듯한 느낌, 사람이 느끼기에 느낌 정도만 느끼더라도 얘가 그냥 바로 감속을 해버려서 조금 답답한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식을 잘하니까 이제 보호받는 느낌은 좀 드네요. 보호받는 느낌은 드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날 보호해줘야 되나? 뭐 이런 느낌 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 시트가 일단은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시트가 직각으로 서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각으로 세워서 최대한 전방을 보고 좀 이렇게 집중을 하는 타입인데, 얘는 아무리 세워도 한 100도? 각도가? 이렇게 90도로 쓰는 게 아니라 100도? 110도? 이 정도까지 젖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익숙치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 상향등을 켰을 때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요. 한 템포 느려서 상향등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일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단점 자체는 그냥 얘는 단점은 없어요. 차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세단 중에서는 얘도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재미 자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속 80 이상에서 원래 좀 위험한 부분을 조금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세팅을 잘 하고 약간의 스릴의 부분으로 바꿔주는 부분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미 자체를 놓고 놀아자 그러면 얘는 재밌는 차는 아니에요. 근데 편안한 차예요. 엄청 편안하고, 이 나머지 성능은 뭐 재미있으려면은 사실 뭐 이제 리어가 따라오는 거라던가 조향 능력에 따른 느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좋아서 재밌다라는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차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시승을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차는 참 이제 약간 패밀리카 용도 쪽으로 많이 맞춰놓은 차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타면서 계속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까지 고려해도 사실 30만 위안대 이제 배터리 렌트 구독식은 제가 따로 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빼고 논한다고 치면은 32만 위안, 30만에서 35만 위안 근처에서 살 수 있는 차 중에서는 괜찮은 차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하위 트림인 75kWh 배터리 장착 트림을 사게 된다면 고속 주행 거리가 대략 한 350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320?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뭐 물론 스포츠 모드 이런 모드에 따라서 좀 이제 주행거리는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지금 스포츠 모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략 400km를 타는데 이제 거의 배터리를 거의 다 소모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노미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하이 노미, 打开空调温度24度. 잘 알아듣죠? 음악도 한번 들어볼까요? 카이뉴에 잠깐, 이거 틀면 안 돼. 이거 틀면은 저작권 걸려. 잠깐만. 자, 디오에서 따로 한 애들로 그리고 클래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고요. 오디오 수준은 얘네들이 코덱을 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니오 쪽 전문 자기네들 이제 7.14 채널이라고 하는 이 자기네 오디오 시스템에 맞춰서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오디오를 보여줍니다. 얘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게 좌회전 요 깜빡이를 집어넣으면
주변 물체를 인식을 하는 게 너무 애가 인식을 잘하다 보니까 삑삑거려요. 충돌 방지를 계속 띄웁니다, 경고를. 이거는 조금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는 니오 차주분들이 아니 좌회전 차로에 대기하고 있는데 왜 안 키나 했더니 애가 너무 삑삑거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기둥이 상당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인 도로에 가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톨게이트 들어가고 있는데요. 톨게이트에서도 엄청나게 삑삑거립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좀 강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니오 측에서. 너무 삑삑거려요. 이거 보시겠어요? 네, 지금 갑니다. 이게 붙이잖아요. 받으려고. 시시야. 여기 보세요. 엄청 삑삑거리죠? 물론 좋은 거죠? 네. 사실 경고를 계속 띄워준다라는 건 차가 내가 열심히 차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사실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입장에서 사용한다고 쳤을 때는 좀 시끄러우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차는요, 제가 만약 얘 같은 경우에 38만 위안이고 옵션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 거의 40만 위안이 나와요. 40만 위안을 주고 이 차를 샀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거의 100시간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제 제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매번 충전을 하러 가서 대략 1시간 정도 충전을 한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차량들이 다 대부분 요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충전을 해야지 이제 100%가 차니까 95%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얘는 그냥 출근길에 한 15분 정도만 10분 정도만 더 들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거의 하루에 1시간은 아니고 하루에 1시간 아니고 일주일에 2, 3회거든요. 제가 한 달에 따져보니까 보통 얘를 만약 몰게 된다고 한다면 한 달에 9번에서 10번 정도 배터리 스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10시간이라는 얘기예요. 한 달에 10번이라고 친다면. 그럼 1년에 120번. 그럼 거의 최소 100시간, 최대 120시간을 세이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 동급의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7만 위안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만 위안을 3년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뭐 거의 120시간, 뭐 100시간으로 계산할게요. 1년간. 그러면 3년이라고 하면은 300시간 정도를 아껴주는데 이제 7만 위안인 거예요. 이제 개인에 따라 조금 달라지시겠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는 거리가 좀 길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간적인 세이브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재밌는 포인트인 거죠. 이 니오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당신은 이 배터리 스왑을 통해서 좀 더 전기차로서의 새로운 프리미엄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니오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계산했을 때 자신의 1시간이 대략 뭐 한 3만원 한국 돈, 뭐 5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이 차를 샀을 때는 그게 더 극대화되는 이런 재밌는 포인트를 가진 차입니다. 중국이 이 전기차 헤게모니가 전기차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자동차로서의 영역도 확대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슈리였고요. 시승기 이외에 이제 니오의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님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